야, 나 요즘 밤마다 미쳐버리겠어. 아직도 여자가 그렇게 간전하다니까. 나도 그래. 근데 집에서는 말도 못해. 아들 며느리 앞에서 그런 얘기 꺼냈다간 미친 늙은이라 욕만 먹지. 몸이 원하는 걸 어떻게 참냐. 약을 먹어도 모자라. 차라리 누군가랑 한번 죽기 전에 다시 느껴보고 싶어. 쉣, 목소리 낮춰.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 그래도 나도 솔직히는 그 생각뿐이야. 진료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손끝은 아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여자가 좋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욕망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평생 점잖은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으로 꺼낸 숨겨진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제 아들이 절 잡아다 요양원에 보낼 겁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늙어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그냥 술로만 달랩니다. 그러다 보니 간이 망가졌습니다.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인들이 똑같은 말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 80을 넘긴 여성이 진료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마다 손만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가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비웃던지 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듣고는 그 뒤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야 했던 갈증이 몸으로 터져나온 떨림이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흔한 현실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건 욕망이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눌렀을 때 찾아오는 건 병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불면,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없는 두근거림, 어깨와 허리에 끝없는 통증,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무서운 절망. 저는 상담 중 수없이 들었습니다. 밥 잘 먹는지, 혈압은 괜찮은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가족들은 그것만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제일 힘든 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뜨거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노인의 성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삶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불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불씨를 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망령났다. 변태다. 늙어서 창피하다. 이 잔인한 말들이 노인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은 농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자식들 앞에서는 금기가 되었고, 배우자 앞에서도 침묵이 되었습니다. 결국 욕망은 화장실의 은밀한 속삭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성은 인간이 끝까지 붙잡는 본능입니다. 손끝이 닿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불안을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키고 우울을 줄여줍니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을 노인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람 냄새 나는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에서 남자를 찾습니다. 눈을 뜨면 허무하지만 꿈속에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한 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노인의 성을 금기로 만들어버렸는가? 왜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부끄러움으로 묶어버렸는가? 오늘 이 영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붉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뒤에서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숨길수록 병이 되고 말할수록 치유가 되는 그 진실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함께 마주해 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세상 위로 꺼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성을 가둔 벽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벽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려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노인의 성을 가장 먼저 막아선 건 가족이었습니다. 집안 식탁 위에서 부모가 내가 요즘 허전하다라는 말이라도 꺼내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아들 며느리의 눈빛은 곧장 날카로운 칼날로 변합니다. 아버지, 제발 그 나이에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손주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 나이 들어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체면 좀 지키세요. 이 한마디는 노인의 입을 봉인하는 족쇄가 됩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가슴이 타들어가도 한숨이 목끝까지 올라와도 입술은 꾹 닫힌 채로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농담처럼 말해봤습니다. 나도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살고 싶다고 말한 건데 그걸 이상한 생각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가족의 시선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선이 만들어낸 건 침묵입니다. 침묵은 곧 병으로 이어집니다. 사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의 성은 늘 농담의 소재가 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누군가 여자 이야기를 꺼내면 곧장 웃음소리와 손가락질이 따라옵니다. 할배, 아직도 그 생각하냐? 할매, 여기가 무슨 청춘 남녀 만나는 자리인 줄 아나? 농담 속의 숨은 조롱은 깊게 파고듭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침묵으로 몰아넣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종교의 시선도 무겁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하지만 교회, 성당, 절 어디서든 성 이야기는 금기입니다. 욕망은 죄다. 나이 들면 더더욱 절제해야 한다. 이런 말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욕망을 느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등을 굽힙니다. 이 모든 시선이 하나로 합쳐져 노인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금기가 되었습니다. 밥 먹는 얘기는 해도 괜찮습니다. 병원 다녀온 얘기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말하는 순간 망령, 변태, 부끄러움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 낙인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노인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삶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흉기입니다. 그리고 그 흉기는 집안, 친구 모임, 종교 활동,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동시에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75세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남자가 그립다. 그 순간 돌아온 건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습니다. 너 미쳤구나.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녀는 그날 이후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같이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고 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 말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78세 남성 환자는 집에서조차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숨어서 정력제를 사 먹고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죄가 됐습니다. 내 몸이 아직 반응하는 게 죄가 된 겁니다. 그의 말은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욕망을 느끼는 건 죄가 되어야 합니까? 노인의 성을 부끄럽게 만든 건 몸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입을 막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선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금기로 만든 세상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노인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려 왔는지 지금부터 저는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욕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억지로 꾹꾹 눌러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길을 이불로 덮는다고 불이 꺼지지 않듯 욕망도 결국 다른 모습으로 폭발합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매일 밤 술에 의지했습니다. 몸이 아직도 반응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식들한테 말하면 미친 늙은이라고 욕먹을 텐데. 그래서 그냥 술로 눌렀습니다. 결과는 강경하였습니다. 몸은 점점 무너졌고 마음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욕망을 감춘 대가가 결국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또 79세 여성 환자는 오랫동안 심한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시계를 보며 새벽 3시, 4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속 갈증이 사라지지 않으니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손만 잡아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결국 항우울제와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숨기라는 사회의 압박이 불면이라는 병으로 바뀌어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욕망을 억누르면 2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불안이 커집니다. 뇌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위협을 느끼고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결국 공황 발작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왜 나만 숨겨야 하지? 이 억울함이 쌓이면 가족에게 짜증으로, 친구에게 날선 말로 터져 나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더 삭막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한 76세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가족은 약 챙기라고만 하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을 죄처럼 병처럼 몰아붙일 때 진짜 병이 시작됩니다. 억눌린 욕망은 몸에 독처럼 쌓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괴롭히고 수면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말라붙게 만듭니다. 결국 남는 건 생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노인의 성을 숨기게 하는 건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노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노인의 삶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성을 금기로 만드는 건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잔인한 족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욕망을 억누르며 병들어야 합니까? 왜 숨길수록 아픈 진실을 계속 강요해야 합니까? 욕망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욕망은 결국 관계의 균열로 흘러갑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금이 가고 그 금은 어느 날 깊은 균열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좋았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옆에 누워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등을 돌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제발 좀 그만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습니다.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왜 집에 붙어 있질 않아? 늙어서 정신이 나갔어?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부부는 반대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몸과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난 힘이 없어. 그만 좀 해. 창피하지도 않아? 아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TV를 봐도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억눌린 욕망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손길을 뿌리치며 쌓인 서운함은 싸움이 되고 싸움은 냉랭한 침묵으로 바뀝니다. 침묵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은 부부를 서로 다른 길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 틈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한 75세 남성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뒤로 저는 손주 보는 것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왜 자꾸 싸우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문제로 다투세요? 그 말 한마디는 부모를 더 깊은 침묵으로 밀어넣습니다. 자식의 눈에 비칠까 두려워 서로를 향한 손길을 아예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욕망은 접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욕망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부부는 사소한 일에도 싸우게 됩니다. TV 소리 크기, 반찬 맛, 쓰레기 버리는 일. 겉으로는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마음속 갈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랑 얘기만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직도 남편이 좋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웃기죠? 좋아서 싸우는 건데 결국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노인의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입니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완전히 남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틈이 외로움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시 다른 관계를 찾게 만듭니다. 노인정에서, 복지관에서 은밀하게 새로운 만남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들키면 늙어서 추잡하다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욕망을 숨겨도 고통, 드러내도 고통. 노인의 성은 그렇게 언제나 죄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솔직히 꺼내놓지 못해서입니다. 부끄러움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대화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숨통입니다. 그 숨통이 막히면 결국 관계는 질식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노인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끊기고 가족과도 벽이 생기면 남는 건 고립뿐입니다. 그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밀려나는 추방과도 같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투 소리와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조롱 섞인 농담이 은밀히 오갑니다. 저 할배 아직도 그 생각 난다더라. 저 할매는 남편 보내고도 여전히 남자 얘기라네. 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침묵이 곧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8세 남성이었는데 노인정에서 몇 번 농담의 대상이 된 뒤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괜히 눈빛만 마주쳐도 내 속마음을 다 아는 거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매일 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여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한 80세 할머니는 동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가 내 나이에 그런 소리 한다고 추잡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복지관도 끊고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이 고립은 그녀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절은 굳어갔고 정신은 점점 침묵 속에 잠겨갔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노인의 성을 금기로 다루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범죄라는 단어가 자극적으로 사용되며 욕망을 가진 노인 전체를 마치 위험한 존재처럼 낙인 찍었습니다. 자식들은 체면을 이유로 부모의 입을 막았고 친구들은 농담으로 조롱했습니다. 결국 노인들은 스스로를 감추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추는 순간 인간은 무너집니다. 마음속 욕망은 말하지 못할수록 독이 되고 독은 몸과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는 술에, 누군가는 약에, 또 누군가는 끝없는 고독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삶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한 82세 남성 환자가 남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살아있지만 아무도 저를 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밥 먹는 기계로만 삽니다. 저는 제 욕망 때문에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입니다. 웃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노인의 성을 부끄럽게 만든 건 욕망이 아니라 사회의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여전히 사람 냄새가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순간 저는 미친 늙은이가 됩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숨겨야 했던 생존의 절규였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밤마다 꿈에서 남자를 찾습니다. 꿈속에서 손을 잡고 걸을 때 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제 꿈을 죄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는 건 욕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건 욕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죽습니다. 성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입니다. 노년의 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삶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부끄럽다고 막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욕망은 병이 됩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욕망은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상담한 한 77세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이 좋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건강도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성은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은 인간을 다시 웃게 합니다. 성은 삶의 마지막 불씨를 환하게 지켜냅니다. 노년의 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때 당신의 욕망을 누군가 부끄럽다고 짓밟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존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성은 추잡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